최근에요, 성장이 다시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 지난 금융통위의 의사록에 예상을 웃도는 경제 성장 운운을 했지만은 결국은 물가 환율이 불안한데 성장은 기대 이상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진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KDI가 경제 동향에 올해 1분기가 깜짝 성장을 했는데 내수 회복세는 없다. 이렇게 하나만한 헛소리를 했어요. 자, 깜짝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 1분기의 깜짝 성장은 제가 정리했죠. 선거용 돈 살포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돈 살포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없잖아요. 소비 악화, 연체율 상승, 고금리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수출이 완만히 지금 성장한다지만 그건 미미하다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일시적으로 지금 적자도 생기고 있다. KDI가 정부와 반대되는 경제 진단을 엊그제 내려놨어요. 정부는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인다 했지만 KDI는 3주 만에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이라고 또 한국은행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회복세가 안 되는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이것 때문에 내수가 회복될 수가 없고 최근에 지난 1분기 가구 평균 이자 비용이 18만 7,598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지금 가구가 쓸 돈이 없다. 지난해 가계 실질 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첫 감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살만한 사람은 하이엔드들은 잘 살겠지요. 그런데 95%는 사는 게 요즘 좀 지옥 같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제 주담대 갈아타기도 뚝 끊어져서 2달 새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워낙 심해지니까 이제 좀 이자가 낮은 걸로 갈아타기, 대환대출이 지금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가 살아났는가 안 났는가, 역대 최악인가 아닌가는 딱 그 현상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그걸 보여주는 일이 지금 중앙일보의 일면 탑과 또 4, 5면에 나란히 났어요. 대서특필됐습니다. 서초동의 서울회생법원에 그 3별간 1호 법정 앞에 개인 파산 신고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10곳 중에 3곳이 신용위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C 이하가 5년 새 1.7배가 늘어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들 수익이 줄고 빚더미에 앉아서 희망이 안 보여서 회생시키는 것보다는 정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파산이 코로나 때 비해서 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단지 가보면, 중소기업 공장 단지, 바늘 공장 가보면 골목마다 공장 금매 현수막, 임대 문의조차 끊겼다. 공장 매물 쌓이고 상가는 절반이 비었다. 불황의 수입 단가 상승, 매달 적자, 고금리에 대출 돌려막기도 한 게 집 팔고 보험 깼는데 못 버티겠다고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싹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위기가 이대로 계속 악화되면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이 금융권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은행 대출 기존을 만족시키는 중소기업은 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 금융권 그런 데서 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그래요. 1년 새 자영업에 장사 접은 사람이 9만 4천 명, 코로나 때보다 많았는데 자영업자도 소비 부진에 줄폐업, 인건비도 안 돼 술집 포기, 빚만 남아. 코로나 때 빌린 대출도 속속 청구서, 빚내서 빚 갚으려니 금리가 2%에서 17% 올랐더라. 자영업 부실 채권 비율이 6년 내 최고. 이런 기사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자, 건설업은요, 아파트 가격 올라간 다음에 미분양이 쌓이고 일감 줄고 건설업계 하반기 보릿고개. 6월에 분양 시장이 열렸지만 미분양 우려만 가중되고 있고 고금리 부동산 PF 리스크, 수주 부진, 폐업도 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저도 봤습니다. 내 투석 받으러 가는 병원 앞에 같은 건물 1층에 1,000원짜리 빵이 있어요. 과거에 화장품 팔던 가게인데 문을 닫고 1,000원 해가지고 무조건 1,000원 해가 빵 파는 데가 있어요. 요즘 이 불황으로 과거에 보지 못한 희한한 이런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빵집 이렇게 그냥 써놨어요. 간판도 안 걸고 종이로 붙여놨어요. 서울 곳곳에 이런 빵집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이 짭짤하다는 거예요. 물론 빵이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양이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빵으로 한 끼를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1,000원이니까 요즘 그 파리 바게트나 뭐 이런 제대로 된 빵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2,500원, 3,000원 안 주면 빵을 살 수가 없어요. 빵값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비싼 나라죠. 이러다 보니까 1,000원 빵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서 점심값이 10,000원인데 빵 한 두세 개 사가지고 점심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곳곳에 이 1,000원짜리 빵집이 점심시간만 되면 장사진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 1,000원짜리도 있고 1,200원짜리도 있지만은 대체로 1,000원입니다. 그래서 빵 한 개 팔면 200~300원 남기는데 하루 1,000개 넘게 팔아서 230만원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1,000원짜리 빵을 갖다가 파는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국의 물가 상승, 실질소득 감소, 경기 침체로 그만큼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끼를 때우는데 1,000원짜리 빵으로 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줄을 이었고 학교 앞에도 이게 있대요. 삼각김밥도 올라서 3, 4, 3차 1,000원 하는데 1,000원짜리 빵으로 한 끼를 때운다. 그래서 이 1,000원 빵은 불황기에 관찰되는 대표적인 소비 형태. 경기 침체 시기에 필수재를 구입할 때 저렴한 상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기에는 고가와 저가 이것만 남는데 초고가와 초저가 중간대 상품이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짜리 빵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과거에 없던 일들 이런 것만 봐도 뻔해요. 지금 경기가 어떤지. 그것뿐입니까? 티셔츠 5,000원. 요즘 5,000원짜리 옷집이 많아요. 그래서 팔다가 남아서 밀려온 거. 또 평소 입던 옷을 기부받거나 헌옷 등을 사가지고 세탁해서 소독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5,000원짜리 옷집이 곳곳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키로로 옷 파는 데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0원짜리 옷을 사람들이 사려고 한다. 그런데 이 5,000원짜리 옷이 이제 대기업 다이소조차도 지금 여름 옷을 5,000원에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팔 티셔츠, 러닝 등을요. 그래서 다이소가 의류를 갖다가 옷을 파는데 제품 가격이 1,000원, 2,000원, 최대가 5,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팔 와이셔츠, 원피스는 5,000원, 반바지는 3,000원, 모자는 3,000원, 지퍼는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셔츠도 10,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1,450개 매장에 속옷이나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1,0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이 10,000원도 안 하는 통닭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산에도 이 치킨집 하는 군데가 통닭을 9,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서.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전부 통째로 튀긴 통닭 먹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온갖 양념을 발라서 비싸게 받던 시대가 끝나고 그냥 10,000원짜리 통닭을 호프집에서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통닭이 10,000원도 안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통닭은 10,000원 이하로 팔기도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데는 통닭을 2마리에 10,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게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이런 저가품을 갖다가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소비자들이 저가품을 사용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또 불량하고 이럴까봐 안 했는데 이제 저가품 소비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거는 한편으로 뭔가 하면 저소득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요. 이제 완전히 초저가품 시대로 이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나라 꼬라지가 어떠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